안녕하십니까, 국방매거진입니다. 이번 주 우리군은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 풍미가 제대로 살아있는 진짜 국방을 맛봅니다. 국방을 보는 또 다른 시선 국방매거진, 오늘도 풍성한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한 주간의 국방 소식을 짧고 간단하게 요리해봅니다. 뚝딱맨과 함께하는 촉박한 뉴스 3분 뚝딱입니다. 한 주간의 국방 소식을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촉박한 뉴스 3분 뚝딱. 이번 주엔 어떤 국방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많은 소식 중에 5가지를 골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드디어 군 장병의 면회가 정상적으로 시행됩니다. 국방부가 지난 21일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방역지침 완화 안내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는 면회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란 얀센의 1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사람,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까지 마친 뒤 2주가 지난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면회를 오는 사람이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면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때 영내 장병이 접종을 하지 않았어도 면회가 가능합니다. 이로써 지난해 2월 22일 장병 면회가 전면 중단된 뒤 1년 4개월 만에 면회가 허용되는 겁니다. 군이 정한 예방적 격리도 완화한다고 했는데요. 역시 대상은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사람입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휴가에서 복귀한 뒤 PCR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14일 동안 예방적 관찰을 하고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합니다. 방역체계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는데요. 1단계는 모임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제한이 없지만 2단계인 경우 사적 모임이 8명까지 허용되며 일부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와 노래방, 헬스장 등은 밤 12시까지 영업이 제한됩니다.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이 4명까지 허용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됩니다. 최고 단계인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을 2명까지 허용하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모든 영업시설에 대해 밤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확대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는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 뒤 15일 이후에는 8명까지 허용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011년 6월 강원도 양구 백석산에서 발굴한 6.25 전사자 유해 한 구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2011년에 발굴한 정강이뼈 1개와 작은 천 조각 1점, 유해의 주인공은 육군 7사단 3연대 소속 고 고병수 하사로 밝혀졌는데요. 고하사의 신원을 찾을 수 있었던 건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공군 17전투 비행단 화생방 신속 대응팀이 장병들의 화생방 상황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야외 출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청주 시내 한 주차장에 놓여진 흰색 가루가 담긴 봉투를 발견했다는 신고 전화를 받자마자 화생방 신속 대응팀이 곧바로 출동합니다. 제독차가 공기 오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봉투 근처에 정차하고 이때 탐지조는 정찰과 제독 작업을 위해 빠르게 보호의를 입고 주변을 탐지하며 봉투로 다가갑니다. 봉투 속 흰색 가루 표본을 수집하고 분석해 화생방의 종류와 오염 범위를 확인한 뒤 봉투를 완전히 밀봉해 본대로 복귀합니다. 화생방 신속 대응팀 요원들이 오염된 장비와 인체를 말끔히 제독하면서 훈련은 종료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25일부터 7월 5일까지 공군사관학교가 공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공군 사관생도를 모집하는데요. 올해 모집 정원은 235명, 남자 인문 85명, 남자 자연 126명, 여자 인문과 자연 각각 12명 내외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1차 시험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능시험 출제 형식이 변경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어와 영어 과목의 문항수를 45문항에서 30문항으로 축소했고 시험 시간도 각각 50분으로 감소했습니다. 2차 시험의 경우 기존에 있었던 집단 토론과 역사, 안보, 논술을 모두 폐지하고 면접의 배점을 300점에서 330점으로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촉박한 뉴스 3분 뚝딱이었습니다. 끝! 자, 이번에는 진한 사골처럼 우려낸 깊은 뉴스, 기자들의 속풀이를 제대로 듣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 유해 발굴 사업입니다. 먼저 관련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국군의 유해 숫자가 13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먼저 순환만부터 보겠습니다. 자,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53년 7월 휴전이 성립된 후 현재까지 휴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수습되지 못한 유해들이 13만 요구가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6.25 전쟁 중 군인 사상자는 국군 62만 명, 유엔군 15만 명, 북한군 52만 명, 중국군 9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네. 그중 국군 전사자와 실종자는 16만 5천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수습돼 국립묘지에 안장한 전사자 유해는 2만 9천여 구입니다. 따라서 돌아오지 못한 유해는 13만 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야, 이게
너무 이게 숫자가 너무 많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이게 유해 발굴 사업이 시작된 것도 좀 궁금하네요. 우리 정부는 1999년 6.25 전쟁 50주년 기념 사업단을 창설해 전사자 유해 발굴 계기를 마련했고 2003년에는 유해 발굴 담당 사업단을 편성했습니다. 초기에는 육군이 한시적으로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했지만 2007년 이후에는 국방부가 맡아 영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9년에 첫 사업을 사실상 뜬 거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성과도 궁금합니다. 네, 감식단은 전사자 유해를 찾아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명예를 고양하기 위해 창설됐습니다. 창설 이후 6.25 전쟁 중 주요 전투 지역이었던 53개 지역을 중심으로 유해 발굴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0년까지 12,000여 명의 전사자 유해를 발굴했는데 특히 전투가 가장 치열했던 강원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발굴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다른 나라들도 이런 사업을 중요하게 여기죠? 네, 맞습니다. 특히 미국이 그런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민간인을 반드시 찾아 본국으로 데려가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을 매우 중시합니다. 이를 위해 1970년대부터 미국 육군 중앙신원 확인 연구소를 운영했고 1990년대에는 완전한 해명을 위한 합동임무 부대를 창설해 전사자의 유해를 찾아 본국으로 환송했습니다. 사실상 애국심의 시작이 여기서부터인 것 같아요. 그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자,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전문기관이 추가로 창설된 거죠? 네, 맞습니다. 2003년에는 두 기관을 통합해서 만든 합동전쟁포로와 실종자 확인사령부가 창설됐습니다. 임무는 약 7만 8천여 명의 제2차 세계대전 실종자와 8,100여 명의 한국전쟁 실종자, 1,800여 명의 베트남 전쟁 실종자를 찾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런 유해 발굴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도 궁금합니다. 지난 맛에서 이어갑니다. 자, 뼈 한 점, 유품 한 조각으로 가족과 후손을 찾는 일입니다. 자, 사실 이런 유해 발굴 있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유해 발굴은 전사자의 유해를 찾는 조사 발굴과 발굴된 전사자 유해의 유가족을 찾는 감식으로 나뉩니다. 유해 발굴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해 유가족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인데요. 그래서 전사자의 DNA와 유가족의 DNA를 비교 분석해 일치 여부를 검사하는데 현재 감식단에서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검색, Y염색체 짧은 연쇄 반복 유전자 분석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상당히 과학적인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관련 정보들도 사실상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유해 발굴 사업이 계속되면서 발굴된 유해의 정보와 유가족 DNA 검사 정보, 탐문 탐사를 통한 유해 소재 정보 등도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10년에는 DNA 검사 정보, 전사자 정보, 유해 발굴 정보, 유가족 시료 채취 정보와 유해 소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사자 종합정보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어쨌든 간 과학적인 정보 체계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네, 과학적인 전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신원 확인 센터를 설립했고 해당되는 일들을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법의학, 체질인류학과 고고학, 생물학 등 각 분야의 연구원들이 비교 분광기와 3D 스캐너, 치아 X선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신원 확인과 유품 분석을 합니다. 자, 사실 저도 뭐 야전에서 유해 발굴하는 거 직접 보기도 했고 그런데 이게 피아가 구분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전장터였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군 선배들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군들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하다 보면은 국군과 유엔군의 유해만 발굴되는 건 아닙니다. 네. 2020년 화살머리 고지 발굴 과정에서는 중국군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64구나 나왔습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홈페이지를 보면 2020년까지 북한군 744구, 중국군 881구의 유해를 발굴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보면 이들 또한 전쟁의 희생자인 거죠. 네, 그렇군요. 사실 궁금한 것도 있죠. 사실 뭐 적으로 그때는 싸웠고 지금 같은 경우에 북한은 아직까지 뭐 휴전 상태긴 하지만 본국으로 다시 송환이 되나요? 이런 분들은? 네, 모두 돌려보내진 않는데요. 현재 우리 정부는 발굴된 유해가 북한군으로 판정되면 경기도 파주 적군 묘지에 매장하고 중국군으로 판정되면 매년 중국으로 송환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의 경우 7차례에 걸쳐 유해를 중국으로 송환했는데요. 이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의 한 과정일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결과가 있으면 어쨌든 과정은 다 필요한 거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올해도 발굴 작업을 하는 동안 특별한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운맛으로 살펴봅니다. 최근에도 70년 만에 전쟁에 나선 20살 청년이 유해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연도 상당히 기구한 것 같아요. 가슴 아픕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 2011년 6월 강원도 양구에서 육군 21사단 장병들이 발굴한 6.25 전쟁 전사자 유해가 고 고병수 하사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고 하사는 유해 발굴 사업이 시작된 2000년 4월 이후 165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6.25 전사자입니다. 고 하사의 신원은 과거 대량 유해 발굴 지역의 자료 재분석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자, 이 과정이 왜 특별한가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과정이 좀 특별한데요. 과거 대량 유해 발굴 지역의 자료 대분석이란 대량으로 유해가 발굴됐던 지역을 중심으로 자료를 재분석하고 전사자 유가족을 집중적으로 탐문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특히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채취 동참이 있었기에 이번 신원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분 어떤 사연이 있으시죠? 네, 이 고 하사는 1950년 12월에 입대해서 다음 해 8월 18일부터 10월 1일까지 치러진 백석산 전투에서 장렬히 산화했습니다. 발굴 당시 현장에는 좌측 정강이뼈 한 점과 천조각 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1931년 8월 20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1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난 고 하사는 부친이 일찍 돌아가신 탓에 장남으로서 가족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6.25 전쟁 발발 초기에 미군 부대에서 잠시 일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20살이었던 고 하사는 참전을 해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키는 영웅이 되겠다는 의지로 입대해서 일주간의 훈련을 받고 바로 전방으로 배치됐습니다. 향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서 호국 영웅 귀환 행사를 거친 뒤 국립현충원에 유해를 안장할 계획입니다. 사실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냥 개인의 일대기로 봤을 때도 그렇고 가족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가슴 아픈 얘기인 것 같은데 이번엔 사실 또 이 유족의 참여가 없었다면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은 국민의 참여와 관심이 매우 필요합니다. 전사자 유해 소재와 관련된 실질적 증언과 제보가 필요하고 유가족들도 유전자 시료 채취에 활발히 참여해야 유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참여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누가 누군지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건데 자, 올해 사업은 특별히 더 특별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는 4월 5일부터 화살머리 고지와 백마고지 일대에서 유해 발굴을 재개한 결과 28구의 유해와 9,500여 점의 유품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국방부는 남북 정상이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공동 유해 발굴 사업을 위해 지난해부터 화살머리 고지 일대 남쪽 지역에서 시험 발굴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올해는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북한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큰 틀에서 그렇죠. 민족적인 차원에서 그런 건데 국가는 앞으로도 13만 명에 이르는 미발굴 전사자들을 끝까지 찾겠다라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사실상 올해 현충일 추념사에도 이 부분이 강조가 됐죠. 네, 맞습니다. 지난 현충원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전사자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9월부터 시작될 백마고지 유해 발굴에 대한 향후 계획이 예정돼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느덧 70여 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변한 지도 벌써 7번인데 사실 당장 내일이라도 기적처럼 모든 분들이 다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정말 기적이 빨리 일어나서라도 모든 분들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가기 전에 숨 한번 돌립니다. 이번 주 밀리터리 카페는 보도되지 않았던 아까운 영상, 일명 비하인드 컷들만 모아서 취재 기자가 직접 편집해봤습니다. 밀리터리 카페입니다. 개인 장구리 확인하고 안전에 최우선. 알았지?
우리 팀에 우리 인원들 말고는 아무도 못합니다. 그 자부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조 다니엘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오랜만이네요. 네, 그렇죠. 네. 비밀수첩 한 3주 정도 쉰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취재를 다녔습니다. 저를 탓하세요. 네, 왜요? 3주 만에 오신 거. 자, 지난주 두 편에 걸쳐서 국방 뉴스로 보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죠? 마이크로웨이브 기술 기동팀. 이게 이름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임무수행 현장 내용 자체가 네, 그동안 한 번도 사실 보도가 되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저도 처음 봤고. 네. 이게 왜죠? 제가 일단 뭐 정말 취재를 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네. 이동 시간만 10시간이 넘는 흑산도까지 가서 취재를 진행을 했는데 시작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단언컨대 제가 본 보직 중에 가장 위험하고 힘든 극한 보직이었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기 전에 코너 속 코너입니다. 기자의 비밀수첩. 기자가 취재 중 만난 비하인드 이야기들을 모아서 6화 원칙으로 풀어봅니다. 16번째 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비밀수첩 16번째 장 취재한 내용을 먼저 6화 원칙으로 풀어드립니다. 네, 먼저 누가입니다. 국군 지휘통신사령부 마이크로웨이브 기술 기동팀이죠. 제가 취재한 일자는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취재를 진행을 했습니다. 흑산도에서 해발 400m 고지 철탑에 올라가서 군 마이크로웨이브 안테나 기술 정비를 하는 장병들을 취재를 진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해발 400m 고지까지 올라갔냐? 도서 지역 부대와 육지 부대를 잇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섬과 육지를 이어주는 역할이죠. 네, 그 말 그대로 통신 장비를 통해서. 네. 자, 흑산도까지 다녀왔는데 흑산도 아가씨라는 노래도 있을 정도로 사실상 그냥 가기도 힘든 곳이에요. 네, 거기가, 그렇죠. 그죠? 자, 먼저 이 마이크로웨이브 안테나 이게 뭡니까? 네, 뭐 좀 많이 생소한 장비죠. 저도 이제 안테나 같긴 한데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시작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조사를 하면서 저도 새롭게 공부를 한 내용인데요. 우리 군의 마이크로웨이브 안테나 정말 중요한 장비입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주파수를 사용해서 각종 데이터를 무선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다중 서비스 지원 플랫폼으로 육군의 전술지휘 정보체계인 ATCS와 연합작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연합지휘 통제체계, 화상회의 시스템, 국방망, 인터넷 등 부대별로 필요한 모든 통신 플랫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특히 뭐 도서지역 부대는 마이크로웨이브 안테나가 없을 경우 작전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중요한 장비입니다. 정말 중요한 장비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말 못하고 안 들리면 되게 답답한 거잖아요. 네. 그걸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네. 자, 이게 원픽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네. 그동안 몰라서 보지 못했던 우리 군의 핵심 장비 오늘의 원픽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자, 원픽은 들어봤고 사실 이제 정비하는 통신 요원들이잖아요. 네. 작업하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좀 약간 위험해 보였어요. 많이 그렇죠. 위험해 보였는데 이게 조 기자는 직접 현장에서 보니까 어땠어요? 네, 뭐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정말 아찔했습니다. 이게 뭐 가능한 일인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싶기도 했는데 네. 네, 일단 뭐 철탑에 오르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고됩니다. 마이크로웨이브 기술 기동팀이 있는 부대는 과천에 일단 있고요. 과천에서 흑산도에 있는 철탑까지 이동을 해야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할 수가 있겠죠. 5시간을 차로 운전을 해서 전라남도 신안군의 항구로 갑니다. 네. 항구에서 배를 타고 4시간, 흑산도로 이동을 하면 1시간을 다시 운전을 해서 통신탑이 있는 산 아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잠깐 과천에서 흑산도까지 가는 데까지만 하고 그리고 어쨌든 가는 데까지만 해도 한나절이잖아요, 지금. 네, 그죠? 그렇죠. 이게 이제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뭐 아직 준비 과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산 아래 도착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산 아래 도착을 하면은 이제 삭도기를 이용해서 장비를 산 정상까지 올리고 사람은 걸어서 철탑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아, 장비만 올리고 네. 사람은 또 네, 따로 사람은 가고. 또 못 하거든요, 삭도기. 참, 야, 이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세발 400m 높이다 보니까 네.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같이 올라갔는데 뭐 취재를 하려면 저도 같이 올라가야겠죠. 근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1시간 정도 올라가면 된다고 했는데 이제 거의 2시간이 걸려서 그쵸. 네, 도착을 아. 했습니다. 네. 저는 뭐 수첩 하나 들고 올라가서 취재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또 촬영 기자님들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촬영 기자님들은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면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저보다는 훨씬 힘들지 않았을까. 네, 그런데도 영상을 잘 담아 주셔서 제가 김철영 촬영 기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합니다. 네. 자, 산을 올라가면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14가지가 넘는 안전장구, 30가지가 넘는 작업 도구를 갖추면은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날 작업은 안테나를 보호하기 위해 씌워져 있는 레이돔을 교체하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작업은 정비 요원이 공중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 병과가 통신병과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중에서 또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앞서서 밀리터리 카페에서 영상을 직접 편집을 또 했잖아요. 네. 그 영상을 봤더니 로프를 다루는 모습이 상당히 전문적인 것 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국내 유일의 고소 작업 전문팀입니다. 이 팀이 로프를 가지고 임무 수행을 하는 네. 그런 팀인데 높은 곳에 설치된 안테나를 빠르게 정비하기 위해서는 공중에서 작업을 하는 게 시간을 많이 아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팀원이 로프 액세스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기적으로 관련된 교육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로프 액세스 자격증은 산악구조대원들이 취득하는 자격증이라고 하면 조금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전문가라도 왜 보는 느낌이랑 또 다르잖아요. 상당히 아찔했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비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는 모든 과정이 아찔했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네. 작업 직전이었습니다. 직전이요? 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또 이렇게 생겨가지고 근데 이 작업을 못하면은 이제 다시 철탑이 있는 400m 고지를 다음날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날 취재 접고 다시 내려갈 뻔했던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그 순간이 상당히 저는 아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작업은 진행됐을 거고 네. 잘 진행됐고 취재도 잘 한 것 같은데 영상을 보니까요, 그죠? 네. 직접 철탑에 올라간 건가요? 네, 영상을 보면 철탑 위에서 촬영한 영상들도 이렇게 보이죠. 제가 직접 올라갔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제가 아닌 촬영 기자님이 직접 올라가셨습니다. 네. 직접 철탑에 올라가셔서 보기만 해도 무서운 높이인데 카메라까지 들고 그 높은 곳에서 취재를 진행을 해주셔서 또 이렇게 극한 임무 수행 현장이 영상으로 잘 담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사실 이런 노력들 덕분에 정말 군에서 보이지 않는 곳을 노력하는 분들의 네, 땀이 맞습니다. 영상으로 남겨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잠깐 돌아와서 네. 이 마이크로웨이브 기술 기동팀이 신설된 지는 3년 정도 됐다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에 신설된 팀입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3년이 채 안 됐죠. 5명의 통신 요원으로 구성된 팀이 2020년까지 전군의 안테나를 정비하며 절감한 국가 예산이 17억 9,400만 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예산을 또 절감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그죠? 네, 맞습니다. 5명이 26개월 동안 17억 9,400만 원을 절감했으니 단순 계산으로만 봐도 한 달에 한 사람이 절감한 국가 예산이 1,380만 원 꼴입니다. 자기 월급의 몇 배의 예산을 절감을 하고 있는 건데 이 팀이 없던 과거에는 군 통신 안테나 정비를 민간 업체에서 전담을 했습니다. 민간 업체 작업 방식은 크레인을 가지고 안테나를 내려서 지상에서 작업을 한 뒤에 다시 안테나를 올리는 방식인데요. 시간과 장비가 많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도 많이 들었겠죠. 네, 그렇죠. 네, 보통 민간 업체에서 한 번 작업을 진행하는데 약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다고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사실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군 차원에서는 다른 의미도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군이 마이크로웨이브 안테나의 자체 정비 능력을 갖춘 겁니다. 만약에 전쟁 상황에서 철탑이 폭격을 맞거나 자연재해로 안테나가 망가진 경우 민간이 아닌 우리 군이 장비를 직접 복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성과이자 완벽한 지휘통신 체계 유지의 상징 중 하나가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한 분 한 분, 팀원 한 분 한 분이 우리 군한테는 정말 큰 자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산인 것 같은데 네. 이분들이 굳이 그죠? 네. 왜 자처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네, 저도 정말 궁금해서 저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답변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영상으로 제가 한번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팀에 우리 인원들 말고는 아무도 못합니다. 그 자부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군에 딱 5명, 최정예 통신요원이라는 자부심으로 임무 수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말 멋있고 가장 제 마음에 울림이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마음의 울림을 가지고 마지막 내자 어떤 거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자 안전 제일입니다. 안전 제일 네, 딱 느낌 오시죠? 당연한 부분이네요. 네,
기술기동팀의 구호가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라고 할 정도로 작업이 정말 위험합니다. 군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만큼 앞으로도 안전하게 임무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마지막 내자 안전제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도 무사히 안전 제일. 마지막으로 조 기자가 직접 현장에서 느낀 거를 그대로 마지막 내자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국방 매거진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해 발굴의 현장에서는 전쟁의 상처를 온몸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골을 발굴하는 과정은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나라를 지킨다는 애국심과 국민을 책임지는 사명감을 현장의 군인들은 갖게 됩니다. 순가한 마음으로 임무 수행에 임하는 만큼 무엇보다도 어렵게 찾은 유해가 꼭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유해 발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소식 준비해 오겠습니다. 국방 매거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